그래서 이제 407페이지 실무수행평가 분계 문제 1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원을 거래처 서울상사가 발행한 받으러움으로 배서양도하여 결제했다. 배서양도 어음과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실무수행에서 나왔다면은 어음에 대한 자금관리, 배서양도 자금관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분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분계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오는 거죠. 거래처를 평화상사로 여러분 코드 넣어야 되죠. 그리고 200만원 금액을 입력하실 거고요. 대변에는 지급어음, 아니 받으러음이죠. 배서양도니까 받으러음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여러분이 서울상사로 해야 되죠.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이제 받으러움 줄 클릭하고 F3 눌러서 여러분이 받으러움에 대한 자금 관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죠? 배서양도 이런 거고. 다음에 2번은 내용이 깁니다. 매출처 대구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대구상사 발행 약속금 1200만원을 우리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데 금일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 수수료, 추심료라고 하고 추심 수수료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차감한 잔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입금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입금에 관련된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2번에서 차변에 오는 것은 당좌예금이 증가하잖아요. 당좌예금 자산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쓰는 거죠. 우리은행으로 코드 걸어 주셔야 되고요. 1200만원이 오는 게 아니라 1193만원이 입금됐겠죠. 1193만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받으러음이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되고요. 거래처는 대구상사가 되겠죠. 대구상사가 발행한 거니까요. 금액은 1200만원짜리가 감소하죠. 그러면 요 7만원의 수수료를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은행에다가 어음을 추심 의뢰할 때하고 또 어음을 매각할 때가 있죠. 어음 매각이라는 건 어음을 할인하는 거거든요. 어음을 할인했을 때 그 비용은 이자거든요. 그거는 영업 외적인 거예요. 그 어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음에 표시된 지급기일에 맞추어서 추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추심료를 받는다 이거죠. 추심료. 우리가 이제 계좌이 옛날에 보면은 타행으로 계좌이체하면은 계좌이체 수수료 받는 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은행을 주거래은으로 거래하면은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해 주죠. 마찬가지로 면제해 줄 수도 있지만 추심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기업은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수수료 비용인데요. 판매 관리비. 우리가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서 수수료 비용 검색을 하면은 코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500번대는 제조원가로 가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는 판매 관리비로 가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추심료는
예, 7만 원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할인을 했는데 할인에 은행에서 할인을 할 때 이자하고 추심료하고를 같이 청구를 해가지고 할인료 뭐 20만 원에 추심료 7만 원을 부담하고 잔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음 할인으로 인한 추심료니까 어음 할인료하고 같이 영업의 비용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그건 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봐야 됩니다.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 볼 때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단기매매증권 취득대 수수료입니다. 우리 회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런 신발 도소매 법인 아니면 신발 제조업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봐요. 그러면 신발을 제조하는 기업이 단기 자금의 투자를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것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죠. 그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비용을 판매 관리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그러니까 여러분 수수료 비용 회계 처리할 때 코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대전상사 받으러 온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했습니다. 만기일은 8월 30일이고요. 할인율은 12%, 월할로 계산하기로 했고요.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네. 자, 우리가 할인료를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월할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지금 3번이 어음 할인 문제인데 어음 할인료를 안 알려주고 조건만 알려줬습니다. 100만원 곱하기 할인율이 연 12% 거기서 곱하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년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달 이자를 월할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몇 달인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4월 달부터 만기인 8월 것까지. 이 어음의 만기가 8월 말인데 우리가 지금 4월 1일 날 할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이죠. 4, 5, 6, 7, 8 손가락 꼽아보면 알죠. 그래서 5개월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5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암 선택했구나. 100만원에 12%면 12만원이고 계산기 두들기면 5만원이 나오겠네요. 1년치가 12만원이니까 5달이면 5만원이죠. 그래서 할인료 5만원이라는 걸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매각했다. 현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를 받았느냐? 5만원 뺀 95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변에 받으러 온 거래처가 대전상사. 어음은 거래처가 대전상사예요. 금액은 100만원 은행에다가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계정 코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뭐 800번대다 뭐 900번대다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900번대 코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영업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요.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주거래처인 제주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금 3천만 원을 곧바로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 및 추심료 2만 원. 네, 이거 바로 그죠. 할인료와 추심료.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돼요.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어음 할인은 매각거래로 간주합니다.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4번도 4번에 차변에 오는 금액은 현금. 자, 3천만 원에서 52만 원 뺀 2,948만 원. 대변은 받을 거래처가 제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거죠. 제주가 되고요. 3천만 원짜리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차변에 오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가끔 요 계정 과목 까먹어가지고 전표 입력을 못했다라는 이 얘기를 좀 듣는 편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할인할 때 다른 수수료가 붙었으면 그냥 전부 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을 보면은요. 광주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 원을 금일자로 8% 이자율로 동점에서 3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 여기서 동점, 당점이라는 그 분계 문제에서 말이죠. 거래 자료를 설명할 때 동점 또는 당점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동점이라는 말은 거래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광주 상사. 당점 하면 우리 회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동점이라는 것은 광주 상사에다가 3개월간 대여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원래 오늘 외상매출금을 받는 날이에요. 470만 원을. 그래서 광주 상사에서 돈을 준비해서 입금을 오늘 시켜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다 되는데 입금이 안 돼서 영업사원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입금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회사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미안하니까 이걸 6개월 후면 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이걸 여러분 그냥 늦게 줄 수는 없고, 이거를 우리가 양식 보내주면은 차용증 써줄 테니까 차용증 써주고 우리가 차입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차변에 저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고 무슨 자산이 되냐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잖아요. 단기 대여금이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 이내의 대여금은.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당좌 자산으로 잡아요. 거래처는 같은 거래처 광주 상사가 되는 거예요. 동점이니까. 47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광주 47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은 털어내고 감소하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일반 채권을 증가시켜 주는 거고요. 반대로 광주 상사에서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감소시키고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유동 부채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 우리 회사는 이제 오늘부터 3개월치는 이자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요.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음과 같은이 뭔가요? 연 12% 이자로 지체 시에는 연체료가 30% 10개월 차용 이자 지급은 원금 상환 시 일시 지급 뭐 이런 조건이에요. 어떤 중요한 것은 10개월간 차용했다는 겁니다. 자,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 회사하고 평화상사하고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회사하고 광주 상사 5번 문제의 관계에 서로 입장이 뒤바뀐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지만 거래처는 평화 상사의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는 건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요. 대신에 대변에 10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똑같은 거래처 평화 상사의 1000만 원이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채무는 감소했지만 일반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자까지 나중에 연 10%의 이자를 10개월 후에 지급하게 되니까요. 자, 이와 같이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를 금전 대차 거래로 돌리는 중간에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이렇게 돌리는 이런 분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500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1000만 원 중에서 500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네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500이네요. 500. 500 절반 갚고 절반만 그렇게 했군요. 그랬습니다. 대변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대변이 보통예금 한국은행 500만 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500이에요. 네, 다음 6번의 분계는 우리 상사로부터 매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한 외상 매입금 중에 820만원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애누리 받은 7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고 분계해봐라. 네,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그런데 820만원인데 그 중에 70만원을 애누리 받았어요. 애누리 받은 이유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품질에 불량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애누리, 매입 애누리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7번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가 거래처를 우리 상사로 해서 코드 넣고 820만원 부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대변에서 현금 지급한 것은 현금 계정 대변이죠.
75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리고 70만 원은 애누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매입 애누리로 회계 처리합니다. 70만 원.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인 매입 애누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전표 입력할 때 매입 애누리 하고 검색을 하면은 매입 애누리가 쫙 뜹니다. 예, 제품에 대한 매입 애누리도 있고 원재료에 대한 매입 애누리, 제공품에 대한 매입 애누리, 제공품을 매입하진 않죠. 예, 원재료나 제품이나 상품. 제품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나 상품에 대한 매입 애누리. 예, 그러니까 재고 자산별로 매입 애누리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재료에 대해서 차감해야 되니까 원재료 코드가 몇 번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원재료 다음 코드인 매입 애누리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전산 입력할 때는. 다음에 8번은 어떤 거냐? 강릉 상사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500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할인율 2%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는다. 네. 자, 우리가 할인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0 할인액은 이렇게 되죠. 500만 원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할인했습니다. 할인이라는 것은 대금을 결제가 약속한 날보다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자만큼을 빼주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당좌예금으로 10만원 할인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이 되겠군요. 거래처는 우리은행이 되겠죠. 50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490만원이 입금됐다는 얘기고요. 대변에 가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또 코드로 넣어야죠. 강릉 상사고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만원은 차변에 매출 할인 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할인. 예. 매출 할인. 이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에요. 매출액의 차감 계정.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제품을 매출했으므로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으로 코드를 처리해 주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제품 하나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예, 매출 할인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상품도 팔고 제품도 판다. 그러면 상품에 대한 매출 할인 코드도 있고 제품에 대한 매출 할인 코드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상품 코드에 가까운 게 상품의 매출 할인, 제품 코드에 가깝게 붙어 있는 코드가 제품에 대한 매출 할인 코드예요. 네, 뭐 앞부분은 되게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앞에 좀 쉬운 문제들이고요. 중간부터 조금 생소한 것들이 좀 나와요. 자, 9번을 보시면은요. 부실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건 우리가 대손 처리에서 배웠죠. 뭐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어 우리가. 자, 그래서 3,300만 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대손 처리했답니다.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있대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대손 처리 분계를 한번 해봐라. 예. 차변의 대손 충당금 정리해야죠. 예,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다음 코드인 109번 코드를 쓰겠죠. 외상 매출금은 코드가 굉장히 유명한 코드니까 108번, 그 다음 코드 109번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으러움이 110번을 쓰니까 111번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고 109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상계하고요. 대변에 가는 외상 매출금 감소시켜야죠. 거래처가 부실상사고 금액이 3,300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2,300만 원은 뭐로 기록하느냐 하면은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대손 상각비.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정리하고 모자라는 것만 대손 상각비인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하니까 예, 그냥 부가가치세 없다고 생각하고 예, 대손 상각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손 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대손 처리 분계였고요. 네, 10번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나약기업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나약기업 발행 약소거금 600만 원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어요. 예, 부도가 나고 6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죠. 대손 충당금은 500만 원이고요. 부가세 고려하지 않고 대손 처리해보아라 하는 것. 예. 차변에 대손 충당금 정리해야죠. 500만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은 합계전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거였죠. 대변에 받으러 거래처가 나약기업 600만 원. 네, 받으러움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대손 충당금이 지금 100만 원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비용 처리하죠. 똑같이 대손 상각비 똑같이 판매관리비예요. 1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네, 11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부실기업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1,0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모아 전액 대소 처리하였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700만 원 있습니다. 자, 위의 문제하고 비슷하지만 이거는 위의 문제는 두 개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이건 우리가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 채권이 대손이 발생한 거고 11번에서 지금 대손이 발생한 것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이니까 일반 채권이죠. 이때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자, 차변의 대손 충당금 700만 원 상계합니다. 대변에 단기 대여금 대손 처리합니다. 거래처가
예, 부실이 되겠고요. 700만 원. 여기까지는 갔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에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써야 되고 그랬듯이 여기도 대손충당금은 단기대여금 코드의 다음 코드, 예, 109번이나 111번이 아닌, 예, 한글 이름은 똑같지만 코드를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단기대여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109번이나 111번을 쓰면 안 돼요. 단기대여금의 다음 코드.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요 오른쪽에 이거 틀려. 대변이 1000만 원이죠. 예. 그렇죠.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바드러움이나 외상 매출금의 대손 처리는 판매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예, 채권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판매 관리비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것은 판매 활동과 무관한 활동이에요. 판매 활동과 관계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 계정 과목을 별도로 구분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 있어요. 예,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이건 900번대 코드 하나밖에 없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 이게 다릅니다.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할 때, 비용을 인식할 때는 대손상각비지만, 이러한 매출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에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이런 얘기죠. 네. 꼭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는 12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전기에 대손 처리한 개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기의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200만원 받은 거에서 세금까지 받았을 테니까 세금은 부가세 애수금으로 대변에 잡아야 되는데 그건 없었다 이거예요. 아니면 무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대손 처리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외상매출금 200만원을. 예. 그래서 그 당시 대손 충당금이 100만원 있어서 충당금에서 정리했고 나머지는 모자라니까 비용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뜻하지 않게 또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켜 줘가지고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때 회계 처리 방법. 자, 차변이 보통예금 증가하죠. 거래처는 한국은행이고요. 200만원 증가하죠. 대변이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109번 코드에다가 다시 충당시키는 거. 네, 대손 처리한 금액이 회수가 될 때는 그 회수금액 전부를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충당한다. 네.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하게 됐을 때는 모두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하면 됩니다. 지금 이 분계를 보고 여러분이 요 대손 충당금 100만 원만 상계했으니까 이번에 100만 원만 상계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비용에서 빼주란 얘기인가? 예, 해서 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을 안 하고 이걸 그대로 갖다가 대변에다 쓰면 틀려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할 때 작년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수했으면요. 그냥 전부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갖다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13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대손 문제가 계속 나와요. 전기의 평양 상사의 외상 매출금 440만 원, 이제 부가세를 넣어서 나왔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이 회수 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했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어요. 단 상기 금액은 전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가 있어요. 예. 그러면 40만 원은 매출세액으로 다시 세금 납부해야 되니까 부가세 애수금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겠네요. 4,400,000. 자, 아까는 우리가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으로 전부 충당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가세 뺀 400만 원만 충당하고,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매출세액에다가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해가. 자, 14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4번. 당사는 전기의 3일 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했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단 전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했었어요. 네. 자, 14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500만 원이죠. 네, 500만 원. 대변은 단기 대여금에 대손 전기만 대손 처리를 했는데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니까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전부 다 충당금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때 코드는 우리가 잘 골라야 돼요. 단기 대여금 다음 코드를 잘 선택해 주면 돼요.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오늘 14번까지 분개를 해봤습니다. 다음 409쪽은 접어두시고요. 내일은 15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